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내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내년 재정 부족을 예상해 긴축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경상남도 예산은 1억 원이 삭감된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130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청 12조 원, 경남도 교육청 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해에는 예산을 1조 원, 19% 늘렸지만 올해는 반대로 900억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3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스마트 교육용 노트북 공급과 아이톡톡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구축, 미래교육지구, 미래교육원 체험 등의 삭감이 집중됐습니다. 올해 경남도 의회가 계속 지적해왔던 문제를 도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도의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지적도 많이 했을 뿐더러 또 이제 시기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또 아주 추경에서라도. 경남도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개수 조정을 거쳐 단 1억 원만 삭감된 채로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창원 산단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에서는 도의회가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마지막 본회의까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도민복지 예산이 늘었고 전시성 사업 예산은 줄여 삭감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집행부에서 전년보다 감액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였고 우리 도민의 민생과 복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재정 악화에 따라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에는 각각 수천억 원대의 재정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수도 있어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밀한 예산 집행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장이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경남개발공사와 경남연구원 등 6개 기관에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관광재단 기관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오늘 폐회연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의정발전 유공자로 자랑스러운 도의원상에 최학범, 주봉한, 노치환 의원이 선정됐고 우수 의정대상 11명 등 29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의정 역량 강화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제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이제 21대 국회도 임기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을 대표한 경남 국회의원 16명의 의정활동은 어땠을까요? 법안 대표 발의 건수와 국회 출석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행정부 견제와 함께 국회의원의 기본인 입법활동, 경남 국회의원 16명의 지난 4년 입법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는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창원 성산 강기훈 의원이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법률 반영 사례도 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혜을 김종호 의원과 거제 서일준 의원도 100건 넘는 법안 발의와 30건대 법률 반영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은 발의한 65건 가운데 30건 반영으로 반영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반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의원은 22건 발의로 가장 적었습니다. 양산을 김두관 의원도 65건을 발의해 6건 반영으로 경남 국회의원 가운데 반영 실적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법률 반영 건수는 평균 20건. 경남 국회의원 10명이 평균 이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보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은 어떨까?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모두 90%가 넘은 건 김영선, 김정호, 박대출, 조혜진, 윤영석 의원 5명입니다. 반면 김태호, 하영재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70%대 낮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상임위 또는 본회의 출석률이 80%대 수준으로 전국 평균 출석률을 밑돌았습니다. 이란 국회를 내세웠던 21대 국회 출범 초기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출석률이 높기를 바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법안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검토하는 장소가 상임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총선 경쟁. 경남의 유권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년 전 부산시의 허위 공문서 논란 속에 무산됐던 산청 지리산 덕산댐 건설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댐 건설을 위해 민간추진위원회가 나섰는데요. 산청군과 군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하류 지역인 진주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산청 덕천강입니다. 강 주변으로 주택과 학교, 남명 조식선생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 하류 4km 지점이 지리산 덕산댐 후보지로 다시 거론됩니다. 추진 주체는 산청시천과 덕산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추진단에서 밝힌 댐 건설 예정지입니다. 추진단은 댐이 건설되면 이곳 상류 3,300여 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합천댐과 남강댐을 더한 크기인 11억 톤 규모의 댐을 세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수님하고 군의회에는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군수님하고 이제 군의장님께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주민 76%가 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주민 갈등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천만원 찬성하는 사람들이 안 만들라니까. 여론조사 어디 있는 것도 몰라, 나는 이거. 산청군과 군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찬반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반면 하류 지역인 진주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진주시 의회는 덕산댐 건설이 경남 서부권 식수원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진주시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루에 약 한 150만 톤 정도 전후로 해서 물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이 식수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이게 어려워집니다. 최근 환경부가 물 부족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댐을 추가로 짓거나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리산 덕산댐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온입니다.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산을 포함한 우리 지역 바다를 그린 근현대 미술전 바다는 잘 있습니다가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 10명이 담아낸 바다 27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시를 품어하는 마산 앞바다. 오래전 그 바다가 전시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950년대 조각가 문신은 마산 추산동에서 바라본 노을 지는 고향 바다를 하늘처럼 담아냈습니다. 문 선생님 파리에서도 그 마산 앞바다 그 바다 때문에 제가 여기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는 항상 좋으니까. 1970년대 마산 바다는 거칠 것 없이 푸르렀고 진동 앞바다는 고흐의 작품처럼 신비롭게 출렁입니다. 바다에서 갓 나온 듯한 5명의 어린 해녀들. 마산 출신 작가는 딸의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산을 거쳐간 지역 근현대 작가 미술전. 바다는 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이 풍경보다 바다가 짧아졌습니다. 아마 간척을 해서 그렇겠죠. 그때 당시의 역사라든지 시간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술관은 경남의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1940년대부터 1979년까지 경남 화단 연보도 정리했습니다. 연보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전시로 통해서 잘 정리돼 있어서 우리 그 마산 지역의 화가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의 바다 전시전은 경남 출신 이광석 원로 시인의 시와 함께 낭만과 그리움을 더합니다. 바다가 바로 눈앞인데도 강물은 그리움을 못 버립니다.
삶 자체가 외로움이요 그리움인 것을 사람들만 모른다. 작가 10명의 바다 27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경상남도가 서훈을 받지 못한 경남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24명에 대해 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꾸려진 자체 전담 조직에서 388명의 독립운동 기록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밀양에서 만세 시위를 한 박소수, 김성선 선생 등 24명의 구체적인 공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창원시 마산 여성합창단이 오늘 3.15 아트센터에서 7회 하포 조민규 봉사장을 받았습니다. 1963년 KBS 어머니 노래회로 창립한 마산 여성합창단은 정기 연주회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포 조민규 봉사상은 적십자 운동가로 헌신한 하포 조민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역기업의 출연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진주시 아동보육과에 10kg 쌀 50포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202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도정한 쌀을 진주시에 맡겨오고 있습니다. 기탁된 쌀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 등 30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 낙동강 유역 조류 경보 발령일이 지난해보다 60% 줄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유역 각 지점에 조류 경보가 발령된 날의 전체 합계는 267일로 지난해보다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낙동강 수계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일은 14일로 지난해 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여름철 긴 장마 등 강수량이 많았던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